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난주에 미국 신용등급 뉴스도 있었고 해서 오늘은 이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. 올해가 미국 신용등급 순환의 해입니다.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한 군데가 미국 신용등급 떨어뜨렸고요. 또 한 군데는 전망을 하향했습니다. 3대 신용평가사 S&P, 무디스, 그리고 피치인데요. 피치가 8월에 미국 신용등급을 최상위에서 한 단계 내렸고요. 이번 달에는 무디스가 신용등급 자체는 그대로 뒀지만 전망, 아웃룩을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. 그리고 신용평가사 중에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S&P는 2011년에 벌써 12년 전에 미국 신용등급을 최상위에서 한 단계 내린 바 있죠.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이 뭐길래 미국도 무적이 아니냐, 미국도 위협받고 경고받아야 되는 거냐. 이 국가 신용등급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. 개인의 신용등급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면 됩니다.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. 또 능력뿐 아니라 의지도 평가합니다. 미국은 이 의지가 더 문제가 돼요.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 의지가 분산돼 있다. 우선순위가 헷갈린다. 최근에 이걸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죠. 자, 신용등급 평가에서는 국가 재정 상태 당연히 봅니다. 그런데 이 의지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치도 평가에 포함을 시키죠. 국가 신용등급 두 가지로 표시를 합니다. 하나는 등급이고요. 또 하나는 전망이에요. 등급, 크레딧 레이팅은 알파벳으로 표시를 합니다. ABC로 표시를 하죠. 근데 이 등급 표시 방법은 신용평가사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. 그런데 전망 표시하는 방법은 3대 신용평가사 동일합니다. 3개 단어로만 표시해요. Positive, Stable, Negative. 이번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바꾼 거고요. 지금 상황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3년 내에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다. 이런 경고입니다. 자,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일단 국채 금리가 상승하죠. 국채 발행 비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.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 회사들의 회사채 발행 비용도 올라갈 수 있고요.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격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. 경제에는 당연히 나쁜 뉴스지만 나쁜 뉴스를 넘어서 충격까지 줄 수 있죠. 미국 등급을 떨어뜨리고 전망도 하향한 근거가 뭐냐? 신용평가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이 국채가 증가함에도 이걸 통제할 의지가 없다. 또 국채 발행에 대한 중기적인 틀을 안 갖고 있다. 재정이 중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당쟁의 결과로 나타난다. 의회 대립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. 이런 얘기죠.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가 국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미국 신용등급은 최상위권이에요. 한 단계씩 내려왔지만 여전히 아주 좋습니다. S&P와 피치는 최상위에서 한 단계 내린 거고요. 무디스 등급은 계속 최상급이에요. 그리고 여기 아래쪽 화살표는 전망이 부정적이란 표시고요. 자, 3대 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최고 등급 받고 있는 나라는 10개국밖에 안 됩니다. 호주, 캐나다, 덴마크, 독일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스위스, 노르웨이, 스웨덴, 싱가포르 이렇게 10개국이에요. 한국은 어떠냐? S&P 기준으로 15위 정도 됩니다. 등급이 AA, AA인데 한국 위에 AAA 10개국이 있고 AA 플러스가 또 몇 개 나라가 있는 거죠. AA인 나라들 꽤 많습니다. 영국도 AA고요. 일본은 AA-예요.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한 단계 위인 거죠. 자, 일본 신용등급은 2011년에 AA-로 강등이 됐습니다. 전망은 안정적, 스테이블입니다. 자, 이때 12년 전에 일본 신용등급이 왜 강등됐나? S&P는 3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디플레이션, 고령화,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너무 없다. 이 3가지인데요. 일본은 선진국들 중에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GDP 대비 거의 250% 정도 돼요. 그런데도 이 부채 비율 자체는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제시되지 않았다. 그러니까 부채 비율 자체보다는 부채 상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앞에서 국가신용등급 최고인 나라 10개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싱가포르도 부채 비율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.
거의 150% 육박하는데 그런데도 최고 신용이라는 것만 봐도 부채 비율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. 이런 얘기고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한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요. 50% 이하입니다. 그래서 한국 신용등급은 안전하다, 강등 가능성 없다, 이런 얘기도 있어요. 하지만 부채 비율 높다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. 멕시코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50%대입니다. 아주 낮은 편인데도 작년에 신용등급이 강등됐어요. 그래서 현재 등급 트리플 B예요. 상당히 낮죠. 자, 신용평가사들이 지적하는 한국 경제의 모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. 신평사들뿐만 아니라 IMF, 월드뱅크 다 지적하죠. 첫 번째 문제가 높은 민간부채로 인한 대차대조표 불안 가능성. 개인과 기업이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. 개인은 소비를 안 하고 기업은 투자를 안 한다. 이게 대차대조표 불황입니다. 이런 경우 경기가 나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.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. 부채 때문에. 두 번째 문제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구 문제입니다. 고령화고요. 세 번째가 높은 토지 가격입니다.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집가 문제가 있어요.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가격이 GDP의 5배가 넘습니다. 흔치 않게 높은 경우예요. 일본이 80년대 말 버블 말기에 5.8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한국이 거의 거기 근접하고 있는 거죠. 자,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사실 일본 버블 붕괴 때와 동일한 요인이고 이 요인들이 당시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. 이 점이 벌써 몇 년째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한국 정부도 무대책이죠. 그래서 결국 앞에서 본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요인과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요인이 흡사하다,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자, 한국은 국가부채보다 또는 정부부채보다 민간부채가 문제입니다.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을 보면 가계부채 100% 넘고요. 비금융 기업부채 역시 100% 넘습니다. 그냥 약간 넘는 게 아니라 120%, 130%니까 훌쩍 넘는 거죠. 가계부채는 선진국 중에 가장 높고요. 기업부채 역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. 무슨 말이냐?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낮긴 하지만 이걸 뺀 다른 요인들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죠. 그리고 국가부채도 그것만 가지고는 낮지만 국영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강등 가능성이 있습니다. 멕시코 국가부채 비율 50%인데 왜 강등됐냐? S&P가 작년에 강등할 때 두 가지 요인을 제시했어요. 하나는 국채 이자 압박이 심한데 이걸 완화시킬 노력을 안 하고 있다. 이거고요. 또 하나는 페맥스의 과도한 부채였습니다.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입니다. 이 회사 하나가 GDP의 8%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어요. 완전 부실인 거죠. 국가신용등급을 내리면서 국영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근거로 내렸다는 겁니다. 자, GDP의 8% 엄청난 금액인데 한국은 한전의 부채 비율이 얼마냐? 이거 넘죠. GDP 2000조에 한전 부채 200조입니다. 10%예요. 결국 한국은 신용등급 강등의 조건을 지금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. 이렇게까지 얘기될 수 있는 겁니다. 모든 요인 중에 제일 문제는 낮은 출산율이죠. 사실 세계 최저 출산율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은 강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하나 위협 요인이 다른 나라들이 같이 불황에 진입한다면 글로벌 불황이 온다면 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. 2009년 유럽 부채 위기 때 유럽 국가들 신용등급 우수수 떨어졌죠. 글로벌 불황이 닥치면 신용평가사들은 경고도 안 줘요. 아웃룩 네거티브로 바꾸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등급 내리고 이런 절차 안 거칩니다. 곧바로 신용등급 강등해요.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이 비판도 많이 받지만 신용상태가 나빠졌으면 거기에 맞게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. 자,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채 구조 개혁을 시급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.
그래야 신용등급이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이 받을 충격을 줄일 수 있다. 이런 얘기인 거죠. 자,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